화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를 미리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즐거움이나 기쁨, 사랑과 증오, 욕망과 분노.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긍정적 감정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분노와 화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슬기롭게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 인간관계, 사회생활과 자기 자신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끊어내거나 벗어나기 어려워 우리는 이런 감정을 대하기 힘든 무거운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화라는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릴까요? 화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화를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화라는 감정은 어떠한 경우에 생기기 쉬운지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한 본인만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화라는 감정을 경험하기 쉬운지,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책이나 삶에서 배운 지혜들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쏘면서 화를 키운다.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첫 번째 내용은 책의 내용을 공유하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는 과정을 책은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상실과 실패, 재난은 누구의 삶에나 일어난다. 그러나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의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더 심화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맞는 화살은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다. 여기서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고통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화라는 감정적 반응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화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던집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한 상황이나 사람은 아무렇지 않지만 화라는 감정에 휩싸여 몇 달,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감정을 증폭시키고 상처받는 상황을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책은 고통의 감정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상처에 너무 상처받지 말 것, 실망에 너무 실망하지 말 것, 아픔에 너무 아파하지 말 것,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방법이다. 잠시 아플 뿐이고, 잠시 화가 날 뿐이고, 잠시 슬플 뿐이면 되는 것이다. 분명히 화나 분노 자체는 잘못된 감정은 아닙니다. 내 감정에 솔직하고 시간을 가지고 화나 분노를 배출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본인의 소중한 삶을 무의미하게 흘려버리는 행동만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상황과 사람이 아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 화살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감정은 유지되기 쉽다.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화를 경험하기 쉽다.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에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라는 말이 이것을 잘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엄연히 다르겠지만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 상태에 따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감정이 들 때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같은 상황이라도 현재 우리의 감정에 따라 그것과 비슷한 일치하는 것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감정을 더 유지하려는 경향이 인간에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은 유지, 전염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 결정되는 것이 언제인가를 떠올려 볼까요? 대개 아침이나 오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잘 안 풀리는 날, 운이 좋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과 사건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하루의 기분이 되었던 것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부정적 감정이 지속되어 쉽게 화가 나는 경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은 한 강연에서 감정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만드는 것을 조언합니다. 말 그대로 내 감정의 선을 하나 그어주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통해 이전의 감정이 나의 현재 시점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만드는 것 중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
밖으로 나가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내가 그 상황과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우리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를 화나게 만든 건지, 그 사건이 아닌 이전부터 내가 화가 난 건 아닌지, 그 감정이 지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정은 전염되기 쉽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이전에 내가 가진 감정이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부정적 감정을 겪을 때 경계선을 그어주는 것은 화를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분노를 경험하기 쉬운 상황이 존재한다. 먼저, 우리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유롭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상황을 범주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상황, 화가 나는 상황 또한 우리가 범주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는 상황, 의견을 주장하며 대립되는 상황,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 시간에 쫓겨 일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생활 방식과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감정이 좋은 경우나 좋지 않은 경우는 생활 방식과 삶의 패턴에 영향을 받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주화가 가능합니다. 최근 자주 화가 나는 경험을 했다면 언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대개 삶의 패턴의 일정한 지점에서 자주 그런 경험을 느끼셨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선 불가피하게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 더욱 많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선 내가 감정적인 동요를 보일 수 있구나라고 미리 알아차리는 것으로도 화나 분노를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 부정적 감정을 겪는 시간들은 대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화를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화라는 감정을 경험하기 쉬운지,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책이나 삶에서 배운 지혜들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쏘면서 화를 키운다.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2. 감정은 유지되기 쉽다.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화를 경험하기 쉽다. 3.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분노를 경험하기 쉬운 상황이 존재한다. 이것으로 모든 화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나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 지혜롭게 대처하는 본인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부족한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삶의 지혜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